자, 아주 특이한 영상인데요. 고개 숙여 사과하는 계엄군. 우리 국가이고 국민이고 우리 주권자인 국민임을 기억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이 군인은 국민임을 계엄군은 고개 숙여서 저렇게 사과를 할까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707 특임단, 1공수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약 400여 명 정도. 이천에서 헬기를 타고 24대를 나눠 타고 국회의사당 상공으로 국회의사당 운동장으로 진입을 해서 국회 본청에 이 본회의장에 진입을 시도를 했었죠. 얘네들은 아무것도 못 오고 왔대요. 아무것도. 심지어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다. 지도부에서 헬기를 언급을 많이 했고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 수행할 수도 있다. 사령관님께서 단장님께 정확히 말은 안 했으나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다음 주 실출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로 계속해서 속였다라고 합니다. 이번 작전도 대북한 작전,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서 당장 출동해야 한다라는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사명감에 불타서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속인 거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속인 거예요. 장병들을. 속이고 가서 국회의원 잡아라, 이재명 대표 잡아라, 국회 해산시켜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정말로 미치잖아요. 이거 미친 것들입니다. 정신 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이준석이 정문에서 차단당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명백하게 이거 내란입니다. 내란. 국회의 기능을 이 군경을 동원해서 마비를 시켰기 때문에 마비를 시켜서 이것은 내란죄, 반란죄가 되는 겁니다.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을 폐쇄시키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윤석이 의원은 외통수에 걸렸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정법학자들 다 동의하는 겁니다. 학자들도 다 동의합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판례도 있어. 대법원 판례도. 계엄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는 유지돼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회의는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헌법상 이 국회밖에 없어요.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막아서자 우원식 국회의장. 자, 대단하죠. 우원식 의장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막아서자. 자, 우원식 의장 60대 67생각이죠. 이 국회 담장을 넘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역할 제대로 잘 했어요. 아주 멋집니다. 결국에 성공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이런 담력이 있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담 넘는 거 보세요. 짧으네. 이재명 대표도 담을 넘습니다.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만. 자, 살짝 지나가네요. 이재명 대표 모습입니다. 멀담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경비대가 국회를 미쳤어요.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보세요. 장관이 속인 거죠. 발생하면 707을 부른다고 했다. 계엄 3시간 전인 어제 저녁 8시쯤 속인 거예요, 속인 거. 이 장병들을 특수부대, 특공대 이 장병들 속이면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다. 헬기 언급을 많이 했고 실작전으로 헬기 타고 임무 수행해야 된다. 심각하다고 한다. 이번 주에 실제 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실출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왔던 거예요. 장병들을 속이고 국회로 가서 이재명 잡아와, 국회의원들 잡아와, 국회 해산해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왕좌왕했잖아요. 이 특수부대들이, 특공대원들이 헬기 타고 내려서 우왕좌왕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극비리 진행했기 때문에 어떤 임무를 받고 왔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부대원들에게 미쳤어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보를 박 받았다고 의원은 합니다. 이 때문에 부대원들이 구체적 지침 없이 북한 관련 상황으로만 알고 국회에 투입돼 보세요. 어디 하잖아요. 왜 왔는지를 모른다니까 군에서는 얘네들은.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을 핑계로 속여 무장병력을 동원한 셈입니다. 큰일입니다. 또 지시가 명확하지도 속였어. 않은 상태로 계엄군이 투입된 걸 보여줍니다. 박 의원은 계엄 1시간 뒤인 자정 무렵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707 대원들은 40-50분이 더 지난 오늘 새벽 0시 45분쯤에야 본청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한 45분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이 45분이면 모든 상황이 다 종료하고도 남은 시간인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 들어와서 이 특수부대원들이 헬기 타고 들어와서 가만히 45분 동안 그냥 정비만 하고 있는 거야. 가만히 세워다 내워다.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작전을 정확하게 부여받지 않고 왔다니까. 대북한 작전이라고 하고 속이고 왔다니까 이놈들이. 북한군 잡으라고 무슨 테러 상황인 줄 알고 온 거예요. 와보니까 국회 해산하고 이재명 대표 잡고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과하잖아.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한 거예요. 공수부대원이. 미쳤어요. 실제로 어제 국회엔 특전사와 수방사 예하 정예부대가 투입됐지만 허술하다. 허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원과 보좌진들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행동 지침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조해서 계엄령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본관은 여기서 장악한다든지 중간 관리자들도 전혀 몰랐답니다. 임무를. 이 특수부대 중간 관리자들, 현장 지휘관들도 몰랐던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극소수만 아는 상태에서 계엄을 정교하게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들던 시각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본청에 진입을 시도합니다. 무력으로 문을 통과하려고 하자 의원, 보좌진 등과 정말 심각합니다. 저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깔렸어요 지금 계엄군이. 계엄군은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본회의장. 고 있던 탄창이 떨어졌습니다. 탄창도 단자동 떨어졌다. 권총에 쓰이는 탄창으로 사진상으로는 실탄까지 장전된 것으로. 자, 이걸 주었어요. 계엄군이 흘리고 간 걸 주었습니다. 실탄이 꽂혀 있습니다. 실탄을 지급한 거야 이놈들. 여차하면 쏘라고 실탄까지 지급해서 북한 관련 테러라든지 상황이 심각하다. 당장 출동해야 된다. 대북한군 작전을 하는 줄 알고 온 거예요. 얘네들은. 실탄 가지고. 보입니다. 현장에 있던 한 국회 관계자는 당시 몸싸움 중에 탄창이 떨어진 사실을 모르고 군이 철수했고 떨어져 있던 탄창이 이후에 발견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전 세계에 타전이 됐다니까 이 광경이. 라고 하는 거는 큰 문제이고요. 정확히 어떤 부대가 이 당시에 진입을 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 후면 안내실에선 출입인 통제에 나선 계엄군과 실탄 소지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탄창 비었냐고 말씀하세요. 왜 실렸냐고. 또 계엄군이 작전 중 체포용으로 사용하려고 추정되는 수갑도 발견됐어요.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국회에 난입하려던 계엄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대한민국 야당의 지도자를 묶으려 했고 야당 진입 시도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국회 운동장에 헬기 여러 대가 CCTV가 공개가 됐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내리더니 국회의사당으로 일사불란하게 뛰어갑니다. 살벌하죠. 출입구는 보좌진들이 쌓아둔 의자와 집기류로 얘네들 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웅성웅성 거리잖아요. 국회의사당 2층 특공대원들이. 소총으로 3개 내리칩니다. 유리창을 부순 뒤 차례로 등을 밟고 의사당 안으로 자, 깨고 들어옵니다. 유리창문을 진입한 깨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본회의장 접근을 시도하자 본회의장 보좌진 등 관계자들은 몸으로 접근. 막아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이 2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을 나르기 위해 군용 헬기가 24차례 동원됐고 이 중 50여 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엄군의 불법 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국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
육군 차량이 들어가려 하자 시민들이 막아섭니다. 이번엔 굉음을 내며 헬기가 투입됩니다. 헬기 보세요. 헬기에서는 방탄모,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소총을 든 무장계엄군이 내립니다. 역사 속에 남을 이 모습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장면들입니다. 헌법은 계엄의 적용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후진 국가의 모습. 아프리카도 이렇게는 않겠다 요새. 기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입법, 그러니까 국회까지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은 되레 계엄과 관련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의장은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자 1m 높이의 원식 대단하죠. 이번에 대단했습니다. 이걸 넘어갑니다. 예. 67세의 우원식 의장이 여기를 넘어가요. 국회담을 뛰어넘어 훌륭합니다. 들어섰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의장은 국회를 믿어달라 호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 차분하게 뚝심 있게 이번에 아주 대응을 잘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군경에게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좋았죠 이거. 국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장은 지금 군경은 동의하지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군경은 동의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 이게 결정적 장면이었죠.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예, 비상계엄 이걸로 끝이 아닌 거다. 또 시도한다 윤석열은. 빨리 종료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시도할 거다.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전쟁도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그렇죠. 당내 계엄 상황실을 설치하고 자, 전쟁도 할 수 있다. 전쟁 버튼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비열하다 윤석열은. 윤석열 김건희의 특징 아시죠? 자신들이 불리하면 납작 엎드려서 아주 아부를 떨고 친한 척하면서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전이 되면 뒤에서 확 쳐버립니다. 확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끝이 아니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헌법 틀 안에서 있다. 완전히 다 구라고 가짜죠. 입만 열면 거짓말. 불가피하게 했다. 미친 겁니다. 완전히 불법 계엄이었다는 얘기예요. 불법.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다 무시한 불법 계엄이었다. 계엄 사유가 안 된다. 탄핵을 많이 하니까 예산은 깎고 안 주니까 그냥 비상계엄 선포할래? 미친 짓입니다. 윤석열이한테 왜 계엄령 선포했냐고 하니까 야당이 폭주해서 그렇답니다. 예산안도 다 깎고 계속해서 탄핵 발의하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애둘러 해명을 하는 거죠. 사실은 친위 쿠데타에서 실패하니까 그렇게 애둘러서 해명을 하지만 소용없다. 미친 거 아닙니까? 예산 안 준다고 쿠데타 일부러 경각심 주려고 쿠데타에서 밤새 국민들 잠 못 자게 해요? 이거 쫓아내야 돼요.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이 계엄사령부 포구대역만 보더라도 윤석열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놨겠죠. 만들어 놓고 이 육군 참모총장이 발표를 했겠죠. 1번 보세요. 1번. 정당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국회와 지방의회. 이게 1980년도에 했던 포구대용하고 똑같아요. 전두환 때 썼던 거. 그때 헌법 개정 전에 썼던 그 포구대용을 가지고 그대로 뺏겨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헌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요. 국회를 정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포구대용은 헌법과 맞지 않아요. 우리 헌법은 현재 바뀐 헌법은 이 비상계엄 하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는 열어야 되고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심사를 해서 투표를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게 현행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포구대용조차도 뺏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자, 처단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인 의사들은 48시간 이내에 빨리 현업에 복귀해라. 그렇지 않으면 개헌법에 따라 처단한다. 처단. 야, 의사들한테 정말로 많이 스트레스 쌓였나 봅니다. 처단한다. 이거 가지고 의사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보면 또 있죠. 여기에 처단한다. 체포 구금,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 벌칙에 의해서 처단한다. 처단. 살벌한 보고령을 냈어요. 이걸로 윤석열, 김건희는 끝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끝이다.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사령관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등, 자, 이 쿠데타 내란의 공범들 책임져야 됩니다. 반드시. 군 형법에 보면은 반란죄라는 게 있어요. 반란죄. 그건 최소 형량이 사형밖에 없어요. 그 수기는 무조건 사형 하나입니다. 자,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해서 국회 건조물을 파손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시도를 하고 출입을 막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그래서 사형밖에 없어요. 거기는. 윤석열은 외통수에 딱 걸린 겁니다. 꼼짝없이 걸렸다.